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KB부동산에서 출시된 따끈따끈한 부동산 주간 동향 데이터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그 촬영 날짜가 10월 29일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가 언제 나왔냐면 10월 25일 날 데이터가 나오게 됐고요. 이 데이터는 언제 집계가 된 거냐? 이 데이터는 10월의 셋째 주, 그래서 14일부터 이제 19일 정도까지의 데이터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는 촬영을 지금 10월 마지막 주에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이 하루 이틀 뒤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시장 상황은 2주 전, 그래서 10월 중순의 시장 상황 데이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요즘은 실거래가 매일 집계가 또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또 뭐 지금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주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순의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게 이제 지난 10월 중순, 그래서 지난주에 집계된 KB부동산의 이제 시도별 수급 동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이 이제 매매 수급, 그 다음에 Y축이 전세 수급입니다. 그래서 매매 수급, 즉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매도세가 많은지 매수세가 많은지 이것들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수급 동향이 요 Y축인데,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전세가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고,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 좋아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어떤 데이터보다 발빠르게 시장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 이렇게 주간 동향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서울을 보시면, 자, 서울에 요게 이제 요 파란색이 이제 매도자 많음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매도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 요게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매수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수치를 결합을 해서 요 막대 그래프가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계속 내려오면은 시장의 힘겨루기가 매도자 쪽으로 기우는지 매수자 쪽으로 기우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팔 사람은 많아지는데 이제 살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 그래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이제 다시 싸늘하게 식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이 보시면은 이제 7월 달,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그래서 7, 8월에 고점을 찍고, 요게 이제 계속해서 한 주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현재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가장 빠르게 발표되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리치고의 이제 실거래가 지수, 리치고 시세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매매가는 일부 지역만 떨어졌어요. 9월달, 10월달에 이제 일부 지역만 떨어지고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세가인데요. 전세가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이. 자, 그런데 이제 요 전세 수급을 보시면 그런 변화가 좀 눈에 보이는데요. 자, 요 그래프가 이제 전세 수급인데, 요게 이제 파란색이 뭐냐면은 파란색이 이제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파란색이 바닥치고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수도권에 이제 공급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4년 상반기 그리고 7, 8, 9, 3분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3분기 연속으로 입주 물량이 가장 작았습니다. 입주 물량이 작다 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전세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전세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파란색 선이 계속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수요는 많아지면서 전세 수급이 계속 좋았는데, 요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요게 최근에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10월 중순에 요게 확 떨어졌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수요, 여기 빨간색 보이죠?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공급이 늘어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서울에 공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11월 달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공급 파란색은 위로 올라가고 빨간색은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수급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전세 가격도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미 9월달, 10월달에 전세 가격이 서울이 하락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흐름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은 조금 낮죠. 그래서 떨어지다가 지금 살짝 2달 연속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 DSR이 이제 2차가 시행이 된 것이 9월 달에 변곡점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DSR의 영향이 아무래도 이제 중저가 주택에 좀 더 영향이 덜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쪽은 여전히 조금은 수급이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인천도 지금 전세 수급은 조금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인천도 지금 전세 수급은 좀 안 좋아지고, 매매 수급은 그래도 약간의 단기 반등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저는 이제 2025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5년은 22년과 유사할 거고, 그 다음에 2008년과 유사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반기까지는 큰 하락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아질 때도 이제 차츰차츰 열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하락을 할 때도 차츰차츰 열기가 식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변곡점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이제 불씨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어느 지금까지는 일부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 DSR 이제 3차가 시행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내년 하반기 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도도 보시면 경기도도 지금 매매 수급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매도자만은 계속 올라가고 매수자만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도 전세 수급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일단 매매 시장보다 일단 전세 시장부터가 이미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시장도 조금씩 에너지를 지금 잃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엎치락뒤치락이 심한데, 제주도는 이제 밑으로 왼쪽으로 크게 많이 꺾였죠. 즉, 매매 수급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전세 수급도 좀 떨어졌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대구와 세종은 좋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흐름이 가장 좋지 못한 지역이 이제 세종과 대구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매매 수급 떨어지고 있고, 다행히도 전세 수급은 여전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83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의 전세 수급이 이 정도 한 120, 130 이 정도까지 아마 오게 되는 일이 아마 내년 어느 즈음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구의 전세가도 상승을 하게 될 거고, 대구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워낙 많이 빠진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수급이 좋아지면서 요게 이제 다시 매매 수급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매매 가격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부산도 안 좋습니다. 예, 부산도 거의 뭐 지금 뭐 없죠. 변화 없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세 수급은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조금 긍정적인 측면인데, 여전히 매매 시장은 좀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세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세 수급이 그래도 좀 올라왔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빨간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전세가 상승을 할 정도까지의 힘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 수급은 조금 좋아졌다가 이제 9월 달에 초에 고점 찍고 다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다시 매매 시장이 좀 얼어붙어 가고 있고, 전세 시장은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이게 상승까지 오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달리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에너지가 약한 세종과 대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전세 수급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매매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대전도 매매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잠깐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이제 리치고에서는 이제 어떤 지금 저희 리치고 앱에서도 이제 분양 광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리치고 TV랑 또 연계해서 이제 홍보하고 싶은 이런 지역들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저는 정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과열되면 좀 워워시킬 필요가 있고, 저평가되면은, 그쵸, 이거는 좀 더 정부의 역할처럼 이제는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역할이 저는 또 부동산 전문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리치고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치고 2024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뒤편이나 이쪽으로도 혹시 이제 광고 하고 싶으신 부동산 관련 기업이나 개인들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또 리치고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또 같이 진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 매매 수급이 조금 떨어지다 다시 이제 좀 올라갔는데 아직은 좀 여전히 힘이 약하고, 제가 충남 되게 좋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신 것처럼 전세 수급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약해요. 그래서 충남이 힘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전세 수급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서 한 130, 140, 150 요 정도까지 아마 가야 에너지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 떨어졌죠. 전세 수급은 고만고만 하고요. 경남도 지금 뭐 고만고만 하고 전세 수급은 그래도 꽤나 탄탄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세 수급이 그래도 꽤 많이 최근에 올라왔었네요. 매매 시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그래서 전세 시장이 그래도 꽤 에너지가 꽤 있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남이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전세 수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매매 시장은 아직은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전세 시장이 계속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또 매매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는 역할을 저는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전남도 일부 지역은 제가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좀 지역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충북을 보겠습니다. 충북은 전세수급 올라가다 조금 떨어졌고, 매매 시장은 그다지 변화 없고요. 자, 강원도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변화 없죠. 자, 그 다음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전세 수급이 굉장히 이제 탄탄한 지역 중에 하나고, 매매 시장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죠. 약간 빨간불이니까. 근데 조금 내려오는 이런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좋게 이야기했던 울산 같은 경우는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매매 수급이 계속 에너지 가라앉고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전세 수급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거. 이야기는 무슨,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요 파란색 선 있죠. 요 파란색 선이 울산의 전세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급이 없죠. 왜? 입주량이 계속 줄어들 거니까. 울산은 25, 26, 27년까지도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 근데 요 빨간색이 쉬운데, 쉬운 어때요? 출렁출렁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이렇게 튼튼하고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 시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굉장히 친절하게 정말 아주 좀 자세한 설명까지 제가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잘 공부하셔서 아마 내년 어느 즈음부터 이제 정말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시기가 오게 될 거고, 이제 김기현도 아마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상승론을 펼치는 그런 시점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이제 다양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좀 할애를 했는데, 내년에는 유튜브도 좀 챙기면서 좀 강의도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내 집 마련, 그리고 또 리치고를 활용한, 또 경매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 하는 거, 이런 거 많은 강의를 좀 준비하고 많은 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내년 아마 2월 달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급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강남과 강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강남과 강북이 있는데 누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강남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남의 전세 수급이 강북보다 더 안 좋다. 즉, 지금 강남의 전세 시장이 강북보다 오히려 안 좋다는, 둘 다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 지금 매매 시장도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고, 강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세 떨어지고 있고 매매 시장 계속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강북이나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나마 매매 시장은 강남이 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강남이 조금 더 강북보다 매매 시장이 좋은데, 문제는 전세 시장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이 강남 쪽에 굉장히 많죠. 자, 참고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서울에 이제 입주 물량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저희 리치고 앱에 이제 PC 화면에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지역 분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이제 분위의 연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연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회색이 이제 20년 넘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10년에서 20년.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5년에서 10년.
그다음 빨간색이 5년 이하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 그리고 원의 크기가 세대수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아파트가 오래되고 이제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청약에서 보시면 청약 중도 있고 청약 임박도 있고 청약 예정도 있고 청약 완료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다 클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고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방배동이랑 지금 이쪽 반포만 봐도 어때요? 12월 청약 예정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쪽에까지 이렇게만 봐도 지금 언뜻 11. 지금 11월, 12월에만 지금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많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진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공급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강동구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강동구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청약 완료가 많잖아요. 청약 완료가 많고, 근데 청약 예정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요거밖에 없어요. 강동은 오히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요쪽은 아예 없죠. 강동이 오히려 없고요. 이제 보시면은 요쪽에 지금 이제 노량진 쪽, 이수역 쪽, 반포 쪽 이쪽이 지금 굉장히 분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또 많아지면은 당연히 수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치고는 항상 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이고 발빠른 부동산 정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